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원장님, 공복이 해독에 좋다고 하셨죠? 그럼 공복에 뭘 먹으면 해독에 더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병 진단을 받은 뒤에 해독이 중요하다는 말을 들으면 이 질문이 더 커집니다. 언제 먹어야 하지? 뭘 더 먹어야 하지? 안 먹으면 이거 안 되는 건가? 묵은 독소 쫙 빠져나가는 공복 핵심 원칙은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원장님, 공복이 해독에 좋다고 하셨죠? 그럼 공복에 뭘 먹으면 해독에 더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병 진단을 받은 뒤에 해독이 중요하다는 말을 들으면 이 질문이 더 커집니다. 언제 먹어야 하지? 뭘 더 먹어야 하지? 안 먹으면 이거 안 되는 건가? 오늘은 이 질문에 속 시원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독의 핵심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얼마나 비우느냐입니다. 먼저 해독부터 정확히 봐야 합니다. 해독은 특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 몸이 매일 하고 있는 기본 기능입니다. 간, 또 장, 신장, 또 폐, 이 기관들이 끊임없이 독소를 분해하고 배출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간식을 먹고 야식을 먹고 또 먹으면은 몸이 계속 소화 모드에 묶여 있다는 것인데요. 소화에 계속 에너지를 쓰는 동안에는 우리 몸은 정리와 회복에, 해독에 충분한 시간을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복이 중요한 겁니다. 공복은 단순히 굶는 게 아니라 몸이 소화에서 벗어나서 정비 모드로 전환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50대 여성 환자분 이야기입니다. 해독에 좋다는 말을 듣고 아침 일찍 공복에서부터 과일 위주의 그 해독 주스를 드셨습니다. 사과, 바나나, 블루베리, 파인애플까지 몸에 좋다는 과일을 다 듬뿍 넣고 발라먹었죠. 그런데 결과는 아침 혈당이 계속 출렁했습니다. 그리고 또 더 빠른 허기가 왔죠. 오전 내내 피로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해독을 하려던 그런 의도와는 다르게 몸은 계속 인슐린 자극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이분이 깨달은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공복의 핵심은 좋은 걸 넣는 시간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정리하게 두는 그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의학적으로 공복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인슐린 감소입니다. 먹으면 인슐린이 올라가고 몸은 저장 모드가 됩니다. 그러나 공복이 일정 시간 유지되면은 몸은 에너지원 전환을 시작합니다. 지방 대사가 증가하게 되고 세포 청소, 즉 오토파지 작용이 막 활성화되고 염증은 스스로 조절하고 이런 쪽으로 전환되는 것이죠. 즉 공복은 무언가를 먹는 시간이 아니라 해독이 일어날 조건을 만드는 그런 시간입니다. 200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개념이 바로 자가포식, 즉 오토파지입니다. 이 손상된 세포와 이 노폐물, 이런 것들을 스스로 분해하고 정리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이 연구로 일본의 오스미 요시노리 교수가 2016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자가포식은 포만 상태에서 활발해지는 게 아니라, 좋은 걸 먹었을 때 활발해지는 게 아니라 공복 상태에서 더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즉 계속 우리가 먹게 되면 청소하고 해독할 시간이 줄어듭니다. 몸이 우리 스스로 치유하는 이 자연 치유 관점에서 보면 공복을 몸 회복의 골든 타임이라고 부릅니다. 공복에 먹으면 해독되는 음식, 원칙은 바로 그래서 이겁니다. 공복을 깨지 않으면서 소화 부담이 최소인 상태를 유지해 주는 거죠. 그래서 공복에 무언가를 선택한다면 조건이 있습니다. 소화그램이 적고 혈당 자극이 크지 않고 장과 간을 방해하지 않는 것. 예를 들어서 따뜻한 물 한 컵, 희석한 그 레몬물 요 정도.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이것이 공복을 보완하는 것이지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해독은 넣어서 하는 게 아니라 덜 넣을 때 일어납니다. 제가 임상에서 느끼는 것은 해독이 잘 되는 분들은 특별한 음식 프로그램을 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합니다. 저녁을 과식하지 않는다. 공복 시간을 12시간에서 14시간 이상 유지한다. 아침에 물을 충분히 마신다. 잠을 충분히 잔다. 그 결과는 단순합니다. 피로가 줄게 되고 복구 효만이 줄게 되고 대변이 안정됩니다. 이게 진짜 해독 반응입니다. 해독은 슈퍼푸드가 아니라 공복의 리듬입니다. 오늘 질문, 이 공복에 먹으면 해독되는 음식이 있나요?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제 답은 아주 분명합니다. 공복의 해독은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공복을 지키는 리듬에서 시작합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물 한 잔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가벼운 자연식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진짜 해독은 뭔가를 더 넣는 행위가 아니라 몸에게 비울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해독의 본질은 결국 음식이 아니라 공백입니다. 오늘 아침 한 끼를 좀 줄이고 물을 충분히 먹거나 조금 아침을 좀 늦게 먹는 일을 먹어보는 이런 선택들, 그 짧은 그 여백이 장에 쉬게 하고 간을 깨우고 세포를 정리하게 됩니다. 공복은 굶는 시간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청동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 내 안의 회복 시스템이 조용히 다시 켜집니다. 암 환자에게 단식은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환자분들이 자주 묻습니다. 원장님, 암세포는 포도당을 좋아한다면서요. 그럼 굶기면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솔직히 이 말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암을 굶겨 죽인다. 왠지 통쾌하고 단순해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굶으면 제 체력이 먼저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오늘 이 질문 과장 없이 그리고 희망 고문 없이 팩트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구분부터 해야 됩니다. 공복, 이것은 일상 속 하나의 리듬을 이야기합니다. 단식, 의도적인 영양 중단입니다. 공복은 하루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 자연스럽게 유지할 수 있는 대사 정비 시간입니다. 반면 단식은 1일 이상, 2일 이상 의도적으로 음식 섭취를 끊는 것입니다. 문제는 암 환자는요, 이미 체력과 면역이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 단식은 누구에게나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2000년 이후 단식 연구가 아주 급증했습니다. 핵심 개념은 딱 이겁니다. 단식 상태에서는 대사가 바뀐다. 먹지 않으면 포도당 감소하게 되고 인슐린도 같이 감소하게 되고 IGF-1이 감소하고 성장 인자죠. mTOR와 같은 이런 것들이 억제된다. 그래서 16시간 이후에는 또 케톨체를 우리 몸이 사용하면서 우리 몸속에 있는 지방에 데워서 쓰기도 한다. 이때 등장하는 딱 개념이 있습니다. 차별적 스트레스 저항이라고 하는 겁니다. 의학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암세포는 빠르게 성장하는 세포입니다. 이 단식 스트레스에 좀 약합니다. 그러나 정상세포는 에너지 부족 상황에서 보호 모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에서는 단식이 항암 치료의 고조 전략이 될 가능성을 계속해서 탐구하고 있습니다. 단식 연구로 아주 유명한 분이 있죠. USC,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이죠. 이 장수연구소의 발터롱고 박사입니다. 이 동물 연구에서 48시간 단식 후에 항암 치료를 했을 때 정상세포의 손상이 감소하고 암세포의 사멸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이런 결과가 발견해냈습니다. 또한 일부 임상 연구에서는 단기 단식이 항암 부작용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제시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건요, 통제된 조건이에요. 그리고 또 의료진의 어떤 관리하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영양 상태 안전이 전제돼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고 혼자 막 3에서 5일 막 물단식을 그럴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60대 환자분이 인터넷 정보를 보고서 3일 불단식을 시도했습니다. 결과는 체중은 막 급격히 감소하고 근육까지 같이 감소하고 항암 후 회복은 지연됐습니다. 암이 줄어들기보다는 회복력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그때 이분이 한 말이 있습니다. 암을 굶기려다가 제가 먼저 쓰러질 뻔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암 환자의 가장 위험한 것은 암보다 먼저 체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결국 단식은요, 치료가 아닙니다. 보조 전략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분들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미 체중이 많이 감소한 경우, 근육 손실이 빠른 경우, 당뇨나 저혈압 같은 이런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암치료는 버티는 막 싸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상냥하게 보살피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자연주의에서 더 강조하는 것은 그래서 단기 단식은 아닙니다. 리듬의 어떤 회복입니다. 야식을 좀 중단하고 저녁 과식을 좀 줄이고 12시간에서 14시간의 그 자연 공복의 리듬을 되찾고 단백질의 과잉을 좀 줄여주고 혈당의 그 롤러코스터를 갖다가 멈추게 해주는 것, 이것만으로도 대사 환경은 크게 달라집니다. 극단적인 어떤 단식은 몸을 위기 모드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암 환자의 몸은 이미 전쟁 중입니다. 굶기보다는 안정시키는 전략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극단적인 장기 단식 대신에 하루에
4시간이나 길으면 16시간까지 자연 공복을 권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저녁 6시 이전에는 그 이전에 식사하고 식사를 종료하는 겁니다. 그리고 야식을 중단하는 거죠. 다음날 오전까지 공복을 유지하게 되면 14시간 정도는 충분합니다. 여기에 가벼운 걷기와 스트레치, 그리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자연치유의 건강운동법들 있죠. 보관운동, 붕어운동. 그리고 또 하나 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충분한 수면이 더해지게 되면은 몸은 안정 속에서 회복 모드로 들어갑니다. 자연치유는 무리해서 얻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질문, 단식이 암에도 도움이 되나요? 라는 이 질문에 대해 제 답은 딱 이겁니다. 단식은 무기가 아닙니다. 몸을 막 몰아붙이는 전투 전력이 아닙니다. 대신 저녁을 좀 일찍 먹고 야식 끊고 하루에 14시간 자연 공복 만들고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연치유는요, 극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몸이 이렇게 느껴야 합니다. 지금은 버텨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회복해도 되는 시간이야, 그런 상황이야 라고 몸이 느껴야 돼요.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그게 단식의 진짜 목적입니다. 암 환자 해독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안 진단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원장님, 해독이 중요하다는데 뭘 먼저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간해독, 장해독, 혈관해독, 림프해독, 알아볼수록 머릿속은 더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이 질문의 핵심은 무엇을 먼저 할까가 아닙니다. 지금 내 몸이 먼저 버텨야 할 게 무엇인가입니다. 해독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쌓인 독을 빨리 빼내야 한다. 강하게 해야 효과가 있다. 많이 하면 회복도 빠르다. 하지만 암 환자에게 이 방식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쳐있는 몸에 더 빼내는 일부터 시작하게 되면 회복은 늦어집니다. 임상에서 분명히 보이는 원칙이 있습니다. 해독의 순서는 기관이 아니라 내 몸의 상태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됩니다. 첫 번째, 먼저 장입니다. 흡수 배출의 어떤 출입구죠. 그 다음에 간입니다. 이거 해독의 처리 공장이죠. 그 다음에 바로 혈관입니다. 순환의 길을 열어주는 거죠. 이 순서를 건너뛰면 해독은 회복이 아니라 과부하가 될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봐도 장 기능이 무너진 상태에서 간 해독을 너무 자극하거나 혈액순환을 강제로 막 올리게 되면 몸은요, 처리하지 못한 이 노폐물을 다시 장에서 혈류로 되돌려 보내게 됩니다. 즉, 배출 통로가 준비되지 않은 해독은 몸을 더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회복이 잘 되는 분들은 대부분 장부터 안정시킵니다. 자연의학에서는 해독을 이렇게 봅니다. 내 몸에 100명의 의사를 깨우는 작업이다 라고 보는 거죠. 결국 독을 없애는 게 아니라 몸이 스스로 처리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는 아주 단순합니다. 먼저 잘 먹고 잘 배출되고 그 다음에야 순환이 부드러워집니다. 이 흐름이 생기면 해독은 노력하지 않아도 스스로 조용히 일어납니다. 50대 여성 환자분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처음에 간해독 주스, 혈관 해독부터 막 실천하고 계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났지만은 효과는 아주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조언은 딱 하나였습니다. 지금은 해독을 좀 하지 말고 장만 편하게 좀 한번 해봅시다. 식사 시간, 고정적으로 시간을 지켜주는 거, 어떤 자극적인 것들을 줄여주는 거, 배변 리듬을 회복시켜주는 거. 몇 주 뒤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아무 해독도 안 했는데요, 몸이 많이 가벼워졌어요. 몸이 스스로 흐르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임상에서 가장 많이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암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해독은 무리하지 않는 선택입니다. 몸을요, 너무 몰아붙이지 않고 효과를 막 재촉하지 않고 회복의 속도를 믿어주는 것. 그 태도에서만 간도, 장도, 혈관도 제 역할을 합니다. 암 환자 해독의 순서는 이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잘 배출되게 하고, 잘 처리되게 하고, 잘 흐르게 한다. 무엇을 더 할까 보다 무엇을 서두르지 말까를 먼저 생각해 주세요. 그 선택이 재발을 막는 해독의 출발점입니다. 암 환자 해독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해독이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요? 간부터 할까요? 해독 주스 같은 것을 마시면 될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주 분명합니다. 해독은 방법이 아니라 순서입니다. 장이 먼저 열리고 간이 쉴 수 있어야 하고 피가 돌아야 몸은 비워지고 면역은 깨어납니다. 오늘은 이 해독의 순서를
하루 루틴으로 실천하는 방법, 지금 내 몸 상태에 맞는 해독 기준을 차분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해독이라고 하면 간 해독제, 뭐 해독 주스, 단식부터 이렇게 떠올립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몸 전체가 이미 해독 시스템입니다. 독소는 4가지 형태로 우리 몸에 존재하게 되는데요. 첫째는 수용성 독소입니다. 물에 녹는 독소죠. 그거 어떻게 빠져나가나요? 소변과 땀으로 그냥 빠져나갑니다. 방해만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용성 독소라고 그러죠. 지방에 붙어 다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대변과 땀으로 우리 몸 바깥으로 배출됩니다. 세 번째는 기화성 독소입니다. 이것은 이제 활성산소 형태로 우리 몸에 있게 되는데 이거 호흡이나 피부를 통해서 빠져나갑니다. 네 번째는 중금속 독소. 이 중금속 독소는 모발이나 손톱 등으로 해서 아주 천천히 배출됩니다. 즉, 이 4가지 독소들은 5가지 출구를 통해서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소변으로도 빠져나가고 대변으로 또 땀으로 코끝과 피부로 모발과 손톱으로. 이거 우리 몸은 이미요 해독할 수 있도록 다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죠. 그 출구를 막지 않고 열어주는 것입니다. 해독은요 무작정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출구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째, 장해독입니다. 출구를 열어주는 거죠. 예를 들면 기상 직후 따뜻한 물 한 컵, 또 공복에 사과 당근 주스, 식전에 생채소 먼저 먹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5-3 식사법, 또 하루에 한 2번 정도 배변이 목표라면 더더욱 좋겠죠. 결국 해독은 배설이 먼저입니다. 두 번째는 간해독입니다. 간은요 일하는 것보다는 휴식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저녁 6시 이후에는 야식을 금지한다. 그리고 16시간 공복을 준다. 이런 것들이죠. 밤 10시 전에는 내가 숙면에 한번 든다. 이런 것들도 간해독에 가장 중요하죠. 또 제일 중요한 스트레스 비우기, 호흡이라든가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음식 같은 걸로는 간에 좋다고 하는 브로콜리, 비트, 양배추, 마늘 같은 이런 자연식을 하는 겁니다. 억지 해독제나 단식이나 주스만 하는 그런 해독은 오히려 간에 과부하를 줄 수 있습니다. 해독 차원에서 볼 때 간은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 쉬어야 하는 기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혈관과 림프 해독인데요. 피가 돌아야 결국 해독은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제당, 밀가루 음식, 설탕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먹으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겠죠. 부세로안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을 줄이는 것이 바로 해독입니다. 또 하루에 물을 1.5에서 2리터 정도 마시는 거. 그래서 제가 항상 자연치유에서 항상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는 붕어 운동이나 모관 운동 같은 거, 또 풍욕, 냉온료 이런 것들 많이 제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명상 같은 거, 그리고 제가 제일 요즘 여러분들이 핫하게 가르쳐 드리는 발가락, 모세혈관, 지압 후에 그 다음에 걷는 거. 결국 이런 것들은 다 혈액순환을 돕는 것들이죠. 피가 돌지 않으면 해독은 절반만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해독에는 아주 분명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빼기 전에 먼저 흐르게. 그래서 해독의 첫 단계는 특별한 요법이 아니라 이 3가지입니다. 장이 막히지 않게 잘 나오게 하나와 간이 처리할 여유를, 그런 시간을 갖게 해주는 거, 혈액이 천천히라도 잘 흐르게 만들어주는 거. 이 준비가 되어야 해독은 방법이 아니라 자연 반응으로 일어납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해독은 무언가를 강제로 빼는 행위가 아닙니다. 배출 통로가 열려 있고 간이 쉴 수 있고 혈액이 흐를 수 있을 때 몸은 스스로 정리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 몸은요 위험하다고 느끼는 그런 순간, 그런 동안에는 회복 작업을 딱 중단해 버립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너무 높거나 수면이 불규칙하거나 불안이 치솟될 때, 이때 상태에서는 간도, 장도, 혈관도 해독을 뒤로 미루게 됩니다. 즉 해독을 시작하게 만드는 조건은 강함이 아니라 안정감입니다. 몸이 지금은 괜찮다는 그런 것을 느끼는 순간부터 해독 효소와 배출 시스템이. 내 몸의 독소 상태 5단계는 어떤 건가요? 자연치유에서는 독소의 상태를 5단계로 이렇게 나누어 보는데요. 우리 몸의 독소의 쌓인 상태에 따라서 독소 1단계에는 붓고 배변이 불안정하고 손반이 차갑거나 아랫배가 냉한 경우, 이런 증상으로 우리 몸에 나타나죠. 이것은 장 해독만으로도 충분하게 해결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독소 2단계죠. 이 상태가 되면은 불면이 오고 만성 피로가 오고 감정 기복이 심해지는 그 정도의 우리 몸에 독소가 있는 거죠.
이때는 장과 간을 같이 해독해야 됩니다. 이제 독소 3단계에 들었으면 이때 우리 몸에 나타나는 증상은 통증, 염증, 뭐 이런 대사의 문제가 나타나죠. 그래서 고혈압이나 당뇨, 뭐 비만, 고지혈증 같은 이런 증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장과 간, 혈관 일부까지 해독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소 4단계 들었으면 연역과 호르몬이 붕괴되고 여러 난치성 질환, 자가면역 질환 같은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시기가 우리 몸에 오게 됩니다. 이때는 장과 간, 혈관을 포함한 전신 순환 회복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소 5단계에 들면은 이때는 세포를 넘어서 그 유전자까지 세포 변이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때는 내 삶 전체를 바꾸는 해독을 하셔야 됩니다. 즉 해독은요, 내 상태를 모르고 하면 과하게 하게 됩니다. 상태를 알고 해야 이게 바로 회복입니다. 그래서 자연의학에서는 해독을 이렇게 정해야 합니다. 해독은 특별한 기간에 하는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삶을 어떤 생활 리듬이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해독은 아주 소박합니다.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좀 지켜주고 밤에 잠자는 시간을 이렇게 지켜주고 늘 숨이 얕아지지 않게 이렇게 고르는 그런 편안한 삶을 살고 이 리듬이 회복되면 몸은 굳이 자극하지 않아도 스스로 비워내기 시작합니다. 50대 여성 환자분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암 진단이요. 해독이 중요하다는 말을 듣고 간해독, 장해독, 막 혈관해독 뭐 여러 가지 해독을 여러 번 시도했지만 몸은 늘 피곤했습니다. 자세히 이렇게 들어보니까 문제는 딱 하나였습니다. 출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빼기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배변은 불규칙하고 잠은 얕았고 늘 긴장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린 건 단 하나였습니다. 아무 해독도 하지 말고 막 하려고 하지 말고 딱 3주만 생활 리듬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식사 시간 좀 규칙적으로 좀 고정을 하게 하고 특히 야식을 좀 중단하고 낮에 잠깐 호흡 알아차림으로 마음을 좀 쉬어주자. 몇 주 뒤에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해독은 하나도 안 했는데요. 몸이 너무 가벼워졌어요. 그때 이미 몸은 스스로 해독을 시작하고 있었던 겁니다. 몸은 막 밀어붙일 때가 아니라 안심했을 때 이렇게 비워내기 시작합니다. 제가 임상에서 가장 확신하게 된 건 이겁니다. 암 환자에게 가장 좋은 해독법은 몸을 몰아붙이지 않는 선택입니다. 뭔가 더 하려고 막 하지 않는 거, 남과 비교하지 않는 거, 회복의 속도를 존중해 주는 거, 이 선택이 반복될수록 몸은 이제 스스로 정리해도 되겠다라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암 환자의 해독은 이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해독은 빼내는 기술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정리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몸이 먼저 지금은 괜찮다고 말하는 순간 해독은 이미 시작된 겁니다.